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온 이경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유쾌함과 거침없는 입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 뒤편에는 누구도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을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들이 숨겨져 있었고, 특히 이번 달걀 논란에는 방망이로 맞았던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끝나지 않은 악연? 올해 대출도 못 갚고 집까지 넘어가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일까요? 달걀 논란과 함께 그녀가 겪은 파란만장했던 삶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란인 이경실의 달걀 논란. 연예인들 사업이야 워낙 흔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논란이 난 이유를 살펴보니 그럴만했습니다. 계란 사업을 시작하고 동료 코미디언 조혜련이 개인 SNS 계정에 홍보글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달걀 동료 개그맨의 사업을 돕는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동료가 사업을 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홍보한 계란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비난이 폭주 중인데요. 홈페이지를 보니 우아란 39는 배송비 제외에 15,000원이고 69는 27,000원이고, 물론 동물복지와 난각번호에 따라서 이 가격이 비싸기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원인은 이 달걀이 난각번호 4번이라는 것인데요. 4번의 의미는 사육 방식에 따라서 난각번호가 달라지는데, 한 번은 닭을 사육할 때 완전 방사를 해서 사육하는 것, 2번은 닭을 사육할 때 축사 안에서 키우지만 이동이 가능한 축산의 평사 사육, 3번은 개선된 케이지 사육, 4번은 기존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바로 4번인데, 4번은 정말 닭이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을 하고 A 사용지보다 좁은 닭장에서 키운 달걀. 이런 환경에서 닭이 자랄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최고의 달걀이라고 소개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그저 사과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팔거나 품질이 좋은 달걀로 바꾼다고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이경실의 아들인 손보승 대표가 운영하는 달걀 판매업체는 이에 나쁜 달걀은 없습니다 라고 공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더 논란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과 설득되지 않는 해명에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고, 네벌란이면 네벌란답게 가격대에 맞춰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님에도 궤변 같은 해명에 업체의 대응 방식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운영하고 있는 손보승 대표하고 이경실은 모자지간으로 한때 절연까지 갈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달걀을 개그맨 동료가 같이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들 사업을 그냥 혼자 하도록 두지 왜 이렇게까지 도왔을까요? 아들과의 이야기는 2003년 전 남편 손광기 씨의 야구 방망이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3년 국민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당시 남편 손광기에게 야구 방망이로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경실의 11년 결혼 생활도 그날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경실은 1985년 동국대학교 2학년 때 두 사람이 만나 캠퍼스 커플로 사랑을 키워나가다 1992년에 결혼하여 딸 손수와 아들 손보승,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경실은 첫 번째 전 남편 손광기와 함께 방송과 CF에 출연하기도 했고 인꼬 부부로 알려지기도 했었던 터라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알려졌었지만, 평소 의처증이 심했던 첫 번째 전 남편 손광기에게 2003년경에 야구 방망이로 복부를 마구 난타당해 갈비뼈 3대와 골반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전 남편 손광기가 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고 2003년 3월 17일 이혼하게 되었죠. 이때 낳은 아들이 바로 논란의 중심인 손보승 씨인데요. 첫 번째 전 남편 손광기와 이혼 후 이경실은 2007년 9살 연상의 사업가, 두 번째 재혼 남편 최명호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두 번째 재혼 남편 최명호가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재혼으로 새로운 행복을 찾은 줄만 알았던 이경실은 재혼으로 인해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는 일이 바로 아들 문제로 이경실 아들 손보승은 1999년생으로 학창시절 때 상당한 문제아였는데 방송에서 자신의 행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후 대한민국의 배우로 활동하게 됐는데 2021년 12월 갑자기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전 임신 소식을 알린 뒤 2022년 4월 등남의 24살의 나이에 아빠가 됐습니다. 이 일에 충격받은 이경실은 아들 손보승과 1년여간 절연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였지만 아이를 낳고도 자신의 앞가림을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죠. 결국 열심히 살아보려고 동대문에서 온 날에는 일과 대리운전 1등을 하면서 이제는 착실하게 살 것 같았는데 이번 달걀 논란의 대표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2025년 5월인 올해 초 이경실의 아파트인 용산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곳은 무려 18년 동안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초 준공된 89평 대형 평수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급 주택으로 평가받고 이경실은 이 집을 2007년 약 14억 원에 매입했지만 경매 시작가는 25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죠. 힘든 일은 정말 그녀에게 몰려오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곳은 아들 손보승 딸 손수아 등과 함께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예능에 나왔던 곳인데 당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데요. 13억 채무를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것이었죠. 다행히도 경매로 팔려가기 직전에 이경실은 돈을 구해서 경매 취소를 할 수 있었고 언론을 뜨겁게 달구자 그녀는 경매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수입 공백을 언급했습니다. 몇 년간 방송 활동을 쉬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섰는데 최근 3년간 상황이 꼬이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털어놨죠. 이게 바로 올해 초의 이야기였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은 게 아니라 경매에 넘어간 것을 겨우겨우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에 또 아들이 이런 달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니 이경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 또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다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말이죠. 이번 사건이 만약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그녀가 겨우 방송 출연하던 프로그램 하나인 스타건 강랭킹 넘버원 도 하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질 수 있고 반대로 아들과 사업이 무관하고 그저 아들을 돕고 싶어서 광고를 해준 것이라면 그녀의 연예계 생활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 이래나 저래나 그녀가 했던 일보다 주변이 문제인 것 같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보여준 논란들도 있지만 이번 달걀 논란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아들만의 문제일지, 이경실과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만의 문제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